방금 시간을 좀 들였을 때 아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이 앱 클래스를 말하는 거겠죠. 얘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느낀 점이 좀 있을까요? 이거 보면서 런이라는 메소드 안에 또는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을 보면서 문제점이 좀 보였다면 잘하신 거고요. 안 보였으면은 정상입니다.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 문제점. 자, 얘를 좀 도식화를 해서 보겠습니다. 도식화? 그냥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우선 네. 우리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우리 프로그램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지금 입력을 통해서 다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용자가 한 명 있을 거잖아요. 사용자는 이렇게 외부에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컴퓨터 앞에서 이 녀석을 쓰는 사람이 될 건데, 얘가 이 프로그램과 소통하는 방식이 어때요 지금? 사용자가 내 프로그램을 쓰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거. 그러면 명령어를 쳐서 뭐 원하는 결과를 내놔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입력한 어떠한 명령어가 있다면 이 안에서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보여주게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자한테. 이해되시나요? 이 명령어에 대한 처리를 이 안에서 마친 다음에 이 사용자,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콘솔로서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뭐 아티클 라이트라면 나 글 쓸 테니까 글 쓸 로직 내놔 하는 거고요. 맞죠? 뭐 아티클 리스트라면은 네 갖고 있는 지금 글 싹 다 보여줘 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용자의 명령어에 따라서 이 녀석이 지금 움직이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그냥 대충만 봐도 무한루프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무한루프 안에서는 명령어를 기준으로 해서 뭐 명령어가 없을 때 아니면 이렇게 종료하겠다고 했을 때 또는 이런 기능들, 이런 이제 명령어들을 다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고 얘랑 일치하는 게 있을 때 또는 얘로 시작하는 게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이 안쪽에 더 들어가서 로직을 짜준 이런 형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가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요, 누가 핵심이에요? 이 중에서 핵심, 제일 중요한 부분 얘인가요? 그냥 아니겠죠. 그냥 도구니까. 얘는요? 얘는 어때요? 이런 거는 그냥 객체에 조립하려고 미리 사전에 설계도를 짜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때요? 이 녀석의 역할은 초반에는 얘가 꽤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근데 얘가 부담이 점점 이제 좀 커지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더 옮겨놨잖아요. 그럼 이번에 얘는 어때요? 얘가 핵심인가요? 그렇죠? 모든 기능은 여기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다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랑 다를 바가 없네요. 이전에 이 녀석이 했던 일을 그냥 얘가 대신하고 있을 뿐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 녀석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왜냐면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다 여기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차피 똑같아요. 메인이 너무 뚱뚱해져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얘가 이번엔 너무 뚱뚱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앱이 하는 일을 잘 한번 이제 분리를 해봅시다. 얘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랑 뭐예요? 얘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게시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회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지금 우리 게시글은 어느 정도 해놨고 이제 회원에 관한 어떠한 명령어들을 계속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명령어 추가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만큼을 뭐 복사해가지고 비슷한 거 찾아서 하나 더 붙여 넣어서 여기 이퀄스를 바꿔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 멤버 로그인, 뭐 멤버 로그아웃, 아니면 멤버 프로필, 또는 뭐 기타 뭐 다른 댓글 같은 기능이 또 들어온다, 또는 뭐 좋아요에 관련된 기능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계속 추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꼴로 봐서는. 이해되시나요? 이제 문제점 파악이 좀 되셨나요? 이제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부담이 너무 커져요. 이 녀석의 부담이, 앱 클래스의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이 안에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얘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건데, 요거를 좀 더 완화시키고자 더 분리를 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할 거는. 어쨌든 이 사용자는 우리 프로그램과 대화를 할 때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 녀석이 어떠한 로직을 이제 실행을 해서 얘한테 보여줄 건데, 이런 큰 틀은 똑같은데 얘를 좀 더 세분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아티클에 관련된 거, 하나는 멤버에 관련된 거. 그죠? 지금 우리 명령어 꼴로 보면은 아티클 어쩌고 하면은 얘가 일을 할 거고요, 멤버 어쩌고 하면은 얘가 일을 할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다 통틀어서 이 녀석이 일을 할 뿐이죠.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맞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녀석의 부담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갤 겁니다. 아티클과 관련된 기능들, 멤버와 관련된 기능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뭐 회사가 뭐 스타트업이다 그러면은 사실 딱히 부설할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저 일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런 건데, 회사의 규모가 좀 커지면 부서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제 그죠? 딱 그 일만 맡아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부서의 개념이 생겨요. 그럴 때 약간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티클 부서가 될 거고 얘는 멤버 부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모든 일을 다 앱 클래스가 맡아서 하고 있었다면, 얘네 뒤에서 자,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앞에다가 약간 부사수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녀석이 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얘가 하는 게 맞는데, 요 부사수들은, 요 앞에 있는 부사수들은 이제 뭐 아티클 부사수, 멤버 부사수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수 부사수의 관계로 따져보자면 부사수는 사실 뭐 딱히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사수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네, 사수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좀 도와주면은 이 사수는 좀 더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용어가 조금 나올 건데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걸 이렇게 할까?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 사수가 너무 이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부사수를 뽑았어요. 저는 똑같이 사용자는 존재하는 거고요. 사용자 아까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사용자가 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우리 프로그램한테 명령어를 얘한테 직접 던져주면서 야 이거 실행할 거야 내놔 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녀석의 명령어는 얘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뒤쪽에다가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을 쓸 겁니다. 적절하게 처리를 잘만 해주면 되는데 이 부사수들의 이름은 이제부터 컨트롤러라고 할 겁니다. 컨트롤러 얘는 뭐 아티클 컨트롤러가 될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멤버 컨트롤러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얘네들은 이 사용자의 요청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 뒤쪽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후 설명을 드릴 때마다 하는 내용인데 그 왜 은행에 만약에 뭐 은행 업무를 보러 가면은 은행에 창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앉아 계시는 분들 번호표 뽑고서 우리가 그 순서되면 가서 마주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얘는 실제로 이 고객을 대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히는 내용도 나올 때 할 거고요. 얘네가 이제 창구 직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건데 창구 직원은 사실 그렇게 권한이 높지가 않아요. 실질적인 은행의 권한은 그 뒤에 앉아 있는 좀 더 직위가 높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권한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얘는 진짜로 고객을 상대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상 얘 녀석은 앱 정도가 될 거고요. 그죠? 아티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그러니까 좀 부사수를 뽑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부사수는 부사수의 역할에 맞는 일을 맡기면 되는 건데 요거는 과정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과정을 이만큼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이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그 뭐라 그러지? 행정복지센터인가? 네, 뭐라 그러죠? 동사무소? 이거 옛날 말인데 뭐죠? 아무튼 뭔지 아시죠? 네. 행정복지센터에 갔어요. 등본 떼러 갔는데 제가 민증을 안 갖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이 앞에 앉았다고 해볼게요. 그 창구에 앉았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어떠한 요청을 센터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제가 준비물이 없어요. 뭐 도장도 없고 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이 요청을 이 뒤에다가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면 준비가 안 된 놈이 왔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티클 라이트를 하러 왔는데 이게 맞는 건데 원래 약속된 건 이게 맞는데 얘가 갑자기 리플라이 뭐 어쩌고 해서 왔어요. 근데 쫓아야죠. 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요청을 여기서 다 컷하면은 얘는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뭐랄까 요 앞에 이제 뭐 닭갈비집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대뜸 들어와가지고 칼국수 하나 주세요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쫓아야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놈은 지금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명령어가 틀렸다 이런 거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명령어를 얘가 요청을 한다. 그럼 내가 쫓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없다 이러면서. 그거를 원래는 얘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차원에서 다 내쫓을 거예요. 얘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와야, 아 얘가 어떠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왔으니까 이거는 진짜로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녀석한테 다시 요청을 할 거고요. 얘는 그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를 해서 그걸 다시 이 녀석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전달해준 이 결과니까 얘가 보여주면 되는 거는 요 결과만 그냥 얘한테 보여주면 되겠네요. 어떤 능력인지 아시겠나요? 너무 그림이 지저분한가? 이거는 한번 만들면서 같이 해보죠. 대충 왜 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 사용자의 이제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놈들, 최초로 응답하는 놈들은 컨트롤러들이 될 거예요. 사실 요것도 좀 더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서비스라고 할 겁니다. 얘가 이제 좀 직위가 높아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좀 써보자면, 지금 앱이 하나 있잖아요. 얘를 멤버 컨트롤러, 좀 줄여서 멤버 컨트롤러, 총 두 가지겠죠.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나눌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직급이 높은 놈, 얘는 이제 멤버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티클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 로직은 이 녀석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진짜로 응대만 해주는 거고, 사용자가 있다면 얘가 응대를 해서 얘가 제대로 똑바로 된 놈이 왔다면 이 뒤쪽에 넘겨서 얘는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 끝나고 할 건데 조금 더 있어요. 사실 얘가 지금 로직 처리를 하려면은 사실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데이터들을 쌓아놓는 창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직급 높은 양반이 지금 이 창고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창고지기를 하나 둘 겁니다. 좀 더 나중 얘기가 될 거지만 우선 알고 계세요. 멤버 DAO가 될 거고요. 아티클 DAO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놈, 창고지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기다 써놓은 DTO는 뭐냐면 중간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얘를 실제로 창고에서 꺼내는 놈은 DAO가 될 건데, 창고는 DB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이제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는 메뉴에 존재하는 거고, 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내놔하면은 이 역순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사용자한테까지 보여주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나 회원 가입할래 하면은 얘가 반응을 해야겠죠, 당연히. 아티클 다시 멤버 조인을 하고 싶어 하면은 멤버 컨트롤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얘가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똑바로 들고 왔다면 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사용자 왔는데 회원 가입하고 싶대요 라고.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창고 뒤져봐서 얘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겠다. 이를 얘가 직접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얘는 약간 이제 부하 직원을 더 가지고, 야 이거 DB 한번 뒤져봐라, 얘가 지금 이거 아이디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와 하면은 이 녀석이 갔다 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아 이거 있는데요 하면은 이 결과를 서비스한테 알려줘야겠죠. 이거 있어요 라고. 그러면은 야 이거 있단다 라고 해서 이제 창고 직원한테 또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한테 보여주는 결과는 이거 있어서 안 됩니다 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조금 어렵죠. 개념이 약간 어려운데 이게 이제 MVC의 기초가 될 거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MV, VM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디자인 패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용하는 게 이런 MVC 구조니까 이걸 토대로서 좀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놈이 DTO다. 요거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객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니까 얘는. 그래서 그 MVC 내용 제가 알려드릴 때 구글링 해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해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보면은 아마 얘랑은 그림이 좀 다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다 필요 없고 요거 먼저 할게요. 컨트롤러를 일단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도 소스에다가 new 아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BAM에다가 new 해가지고 클래스 해서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 라고 할 거고, 얘는 패키징을 또 따로 해줄게요. 컨트롤러에 이렇게 패키지 컨트롤러고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요. 그럼 하나 생긴 거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여기다가는 멤버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멤버 컨트롤러 생긴 거고, 컨트롤러 2개 만들었어요 우선.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되면은 일단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테스트 데이터는 일단 여기 둘게요. 우선 두고 명령어 입력 받을 준비하는 거고, 요 무한 루프 안에서 명령어들을 쭉 받고 있는데, 지금 아티클 멤버에 관련된 기능이 하나밖에 없죠. 조인밖에 없죠 지금. 일단 옮겨보죠.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는 뷰 멤버 컨트롤러 라고 객체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얘랑 마찬가지로 아티클도 하나 필요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임포트 해야죠. 이것도 외부 객체니까, 사실 외부 클래스니까. 얘는 패키지랑 지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만 해줘도 여기 다 들어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써야 됩니다. 이거. 우선은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만들고 입력 받겠다. 그러면은 자, 입력받은 녀석은 여기서 쓰고 있네요. SC. 그러면 컨트롤러 일단 객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변수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거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멤버에 관련된 거, 아티클과 관련된 거 좀 분리를 할 거예요. 이제 이 녀석은 요 앱 클래스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건 얘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멤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멤버 조인을 하게 되면 멤버 컨트롤러 안에 있는 두 조인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위에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메소드는 없으니까. 그죠? 이게 되게 하려면 없는 거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싹 다 잘라내기 해서 이 두 조인 안에다 이렇게 넣을 겁니다. 실행 방식이, 실행 구조가 약간 변경이 됐어요. 지금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게끔. 여기서 바로 로직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 뒤쪽에서 로직을 파고들 수, 실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능을 찾아가 봤더니 뭐 난리가 나있죠. 그쵸? 지금 문제는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을 못하는 거, 그리고 스캐너도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요런, 지금 이건 앱에 있는 함수니까 이 클래스 밖에 있는 건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스캐너도 지금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저런 함수 get 뭐 인덱스 어쩌고는 여기 있는 거고, 지금 밑에 여기 있는 거고요. 그죠?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는 요 어레이 리스트는 사실 누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얘는 누구 소관이에요? 좀 더 안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바깥에 이렇게 꺼내놔도 되는 애인가요? 얘는 얘가 DB를 대신하고 있는데, 아까 그려본 요거 남아있나? DB는 맨 끝에 있는데, 그죠? 지금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드는 거니까 우선 당장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 멤버스랑 SC를 그냥 이렇게 넘겨줄게요. 여기 그냥 냅둬 놓고, 이걸 당장 처리하자니 너무 어려워지니까 SC랑 멤버스를 여기다가,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얘는 매개 변수 0개짜리인데 얘는 인자 2개 넘겨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만큼, 요 인자를 지우겠냐 아니면은 메소드를 파라미터를 추가하겠냐,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더 추가하겠냐, 아니면 이거 따로 받을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겠냐. 얘는 두 번째 게 제일 낫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자동으로 생겼죠. 이제 받을 수 있게끔, 그죠? 얘가 넘겨주는 이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게끔 요 타입까지 다 해가지고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인자 관계예요. 그냥 얘는 어쨌든 간에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니까 요 안에 있는 이 두 조인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요게 하나 필요하네요. 이것도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디 갔냐, 이 지금 이 두 가지 함수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야말로 지금 이 뭐야,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가지고, 그죠?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순회를 한번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앱이 알고 있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이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두 가지 묶어서 그냥 묶어서 써주면 뭐 알고는 있네요. 우선 여기서 문제는 없네요. 맞죠?
그냥 통째로 옮겼어요. 요 앱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약간 이사 보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로 요 멤버스에 접근해서 순회를 해야 되는데 멤버스는 앱에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 때문에. 얘는 지금 없는 변수니까. 그쵸? 지금 요 어레이 리스트의 위치상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컨트롤을 옮겼더니 얘가 안 된대요. 그러면 요거 당장 처리를 해주려면은 어차피 여기서도 써야 되고 여기서도 한번 써야 되고 그래서 인덱스 하나 가져오는 데서도 멤버스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 데가 많네요. 그러면 요거 하나 지우고 요거 하나 지우고 퍼블릭 프라이빗 웬만하면 그냥 프라이빗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 멤버스를 하나 만들어 주죠. 이렇게 멤버 컨트롤러 안에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두 조인 메소드랑 get member index by login id랑 둘 다 쓸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랑 연결될 녀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했던 거예요. 이거 뭐야? 어레이 리스트를 위로 빼는 과정이 한번 있었잖아요. 다른 메소드, 그러니까 두 개의 메소드 원래 있던 요 안에 있던 어레이 리스트를 얘도 알고 싶어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놨다. 이거 했었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얘도 쓰고 싶고 얘도 쓰고 싶어서 아예 위쪽에다 놨다. 요거 그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멤버스라는 부분을 얘도 쓰고 싶고 얘도 쓰고 싶으니까 그냥 아예 다 위쪽에다가 넣자는 거죠. 얘는 이렇게.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 생성자 하나 만들어주고 멤버 컨트롤러 생성자죠. 얘는 요 멤버스를 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죠. 실행될 때 시점 멤버스는 멤버스다. 이게 낫겠네요. 잠깐만, 그러면 스캐너도 뭐 마찬가지네요. 얘도 프라이베이트 스캐너 SC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제 밖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스캐너 SC 그리고 디스.스캐너 데스.sc는 SC 이렇게. 그러면 둘 다 그냥 밖에서 가져오는 꼴이고 얘가 실행될 당시는 언제겠어요?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 생성자래요. 얘가 실행될 당시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생성자 됐어요. 이거 뉴 멤버 컨트롤러 할 때 미리 좀 세팅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뉴 멤버 컨트롤러 할 때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이때 얘가 실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때요. 그럼 얘도 왜 안 되냐? 생성자 실행하려면 지금 new 여기다가 인자 넣어줘야 되지 않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생성자 메소드가 지금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받아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두 조인에 있어서 아규먼트 두 조인
이거는 없애도 되는 거고, 이거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기 없앴잖아요. 주조인 할 때는 없앴잖아요. 이거 리스트랑 멤버스랑 SC 다 없애고 그냥 생성자로서 만들어질 때 얘는 밖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생성자 할 때 SC랑 멤버스를 넘겨주면은 비즈빌리티. 오케이. 요게 실행될 때는 이때니까요. SC랑 이 멤버스를 밖에서 가져온 걸로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변수에. 그랬을 때 둘 다, 그러니까 두 조인이랑 여기 있는 멤버스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밖에서 받아왔으니까 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visibility of 뭐 어쩌고 하잖아요. 이거 퍼블릭이어야 돼요. 접근 제한자. 요거는 얘 때문일 겁니다. 여기 아마 퍼블릭 붙여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라 안 해요 이제. 얘 위치는 살짝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고정을 시켜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이 외부에서 멤버스랑 SC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서 그냥 생성자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그냥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얘가 되려면 얘가 퍼블릭이어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자면 좀 오류 없죠. 멤버 조인 테스트 2 하면은 다시 테스트 1 하면은 잘 되고요. 멤버 조인 했을 때 테스트 1 하면은 원래 있다고 하고, 테스트 2 테스트 3 하면 또 뭐라 할 거고, 테스트 2라고 하면 잘 되네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냥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가다 보니까 놓고 온 짐들이 있는 거죠. 얘네들 이사 가다 보니까 얘네들을 여기 앱 차원에다가 놓고 와가지고 이거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멤버랑 아티클이 요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해준 거는 요 멤버 관련된 기능을 뒤쪽으로 빼려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SC랑 뭐 멤버스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서 멤버스 이렇게 합시다. 요 앱 차원에 남아져 있어서 얘가 이 당시에 이 안에서 일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 써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얘 혼자. 근데 일을 하려면 얘네가 필요하대요. 이 멤버 컨트롤러가 일을 하려면 얘네가 필요하대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이 생성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는 이제 뭐 멤버 관련된 거 이렇게 있을 거고, 계속 쌓았다면 또 아티클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 멤버 관련된 것들을 천천히 이렇게 이전을 다 기능 이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아티클 관련된 거를 아티클 컨트롤러에다가 기능 이전을 할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어디 갔어? 요런 경우는 약간 예외인 거고, 아티클도 아니고 멤버도 아니니까 약간 예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멤버 조인을 보니까 이제 얘는 약간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사를 함으로써 기능들을 뒤쪽에다가 다 넘겨줌으로써 얘는 진짜로 얘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들고 왔다? 그럼 얘는 이 녀석한테 야 이거 두 조인, 얘가 멤버 조인이라고 지금 명령어 쳤으니까 이거 두 조인 실행하자가 되는 거죠.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들어 보면은 요 안에 원래 있던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잘 뜯어보면서 참고를 해보세요. 기대드 git status
넘버 컨트롤러 추가 및 기능 이적